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야권에선 특검용 이제 방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도 있는데. 저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다뤘던 윤 대통령 어떤 사법 리스크 풀고 가겠다. 아마 그와 연관된 주제일 겁니다. 자, 장관 기자, 일단 이 검찰총장이 이번에만 3번째로 김 여사 수사 관련을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3번째 언급인데요. 우선 지난달에 측근들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인 9월 전까지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 짓겠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2일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는데요. 그렇더라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 국가수장의 부인도 예외 없이 수사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민정수석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날 네.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있습니다. 수사 네. 의지를 굉장히 보였고 또 그래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뭐 네. 수사 개헌으로서 통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의도랄까요? 뭐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은 뭐 다목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불신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제스처이기도 하고 또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면피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던져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용산과의 어느 정도 간극이 이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는 합니다. 독자적인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이른바 뭐 약속 대련은 아니고 근데 약속 대련으로 갈 수 있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고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불신 뭐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낮추자라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이렇게 불신이 낮아지면 김건희 특검에 대한 면피용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복합적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공세를 많이 펴왔는데 자, 이원석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문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신속 수사하라는 얘기를 왜 총선 이후에 비로소 했는지 사실 의문스럽죠. 사건은 오래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라는 말 자체도 사실 좀 우스꽝스럽고요. 왜 총선 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1심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왜 안 했는지 전 그 이원석 총장이 스스로를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김병민 최고위원. 자, 왜 총선 전에 빠르게 시작 안 하고 왜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느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하면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총선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민주당도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 문제를 민주당이 꺼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총선을 딱 앞두고 마친 시점에 특검을 만들어서 총선 내내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마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총선에 맞춰서 진행되게 됐다면 이 또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여소야대 국면들이 만들어졌고 특검에 관한 야권의 목소리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일들을 검찰이 영향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특검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일들이 그대로 누적되게 된다면 그 부담 또한 고스란히 검찰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상일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검찰도 지금 해야 될 역할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일 부대표님.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선 전에 총선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자제를 하는 거였다면 야당에 관한 사건들도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이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신뢰감 있게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지난 과거를 탓해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이제라도 공정한 검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려면 과거 야당 인사들에게 했던 정도의 어느 정도 형평은 맞는 모습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있었고요. 조국 지금 나와 있는 조국 대표에 대한 주변에 대한 수사, 네. 정경심, 뭐 조민, 뭐 관련한 수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압수수색의 강도라든가 수사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추어서 지금 여권, 소위 말해서 제 식구라고 국민에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무언가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미리 결론을 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런 불신을 없애지 않으면 요새 제가 가장 꽂히는 말이 무신분립입니다. 무신분립.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고 검찰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 맞는 정치해보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이건 변호사님, 그리고 이 고가의 선물을 받은 김 여사 수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준 측이죠. 네. 선물을 주고 이 장면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 여기에 대한 수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 이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해당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이 최 목사, 그리고 또 이 해당 영상의 편집본을 제출한 이 서울의 소리라는 이 유튜버에게 이 영상의 원본을 제출하라라고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의 의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게 디지털 증거기 때문에 사실 형사소송법상 이 원본이 있어야 원본과 또 제출본 상의 증거상의 동일성, 이 무결성 등등이 인정이 되어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편집본만 제출했다면 사실은 원본을 봐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나 수사관이 정확히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 목사와 그다음에 그 영상을 공개했던 유튜버 양측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최 목사가 이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찰에서는 진짜 실제로 최 목사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다가갔던 부분들이 과연 이 스토킹 처벌법상의 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유포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최 목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 필요한지 이 여부 또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선물을 받은 쪽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선물을 이제 준 측까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준 측에 대한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하면 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적용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준 것과 스토킹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이거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데 이렇게 다가온 것도 하나의 스토킹 행위 아니냐. 왜냐하면 또 그간에 이제 주고받았던 대화가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줬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좀 수사해달라라고 지금 고발이 들어간 것인데 사실 스토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화 전반과 또 이 해당 선물이 이제 교부되게 됐을 때의 상황, 대화 이런 걸 봐야 정말 김건희 여사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도 봐야 되고요. 또 최 목사 측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요. 다각도로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방을 준 거는 일회성 아닙니까? 여러 번이 아니라 그럼 스토킹이 그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방을 주기 위해서는 연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 연락도 들여다볼 것 같고요. 가방이 교부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전화나 뭐 문자나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국민들이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실제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권력을 가진 거에 준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방어가 가능하고 네. 자기 의지에서 상황 전개를 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약자처럼 스토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고소와 고발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고소와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무조건 많이 접촉했다고 해서 스토킹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행동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당시의 대화의 앞뒷면 모든 것을 보고 이게 과연 의사에 반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없어도 서로 진행을 잘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김 여사가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와중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삼김이 들어가는 단어일 텐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삼김. 자, 90년대 보는 것도 아니고 삼김 정치 보는 것도 아니고 장가 기자 삼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3명의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의미하는데요. 김 여사가 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로 당선된 김민전 당선인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수수에 대한 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 이렇게 3명의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하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김병민 최고. 이 김건희 여사만 특검 추진하는 건 좀 불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실현 가능성이 삼김 여사에 대한 특검 가능성, 실현 가능성 있는지 오히려 역풍 불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총선 참패 이후에 멀어져간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얘기해왔지만 거기에 맞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는가가 국민들께서 묻고 또 여기 야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또 수사의 기소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얼마든지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김정숙 과거에 있는 여사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현 정부 검찰이 수사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하나로 묶어서 특검을 하자는 주장 가능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역풍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합니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를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아주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키워드였던 정면 돌파 하시라 이런 의견들을 한번 받아들이겠고요.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삼여사 특검 타당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비교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이게 삼김 여사 특검을 얘기하려면은요, 그 의도를 저희는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의 의혹을 진짜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안 하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지금 이 오랜 동안 안 하다가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먼저 하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걸 해소하고 난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나마 좀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총선이 이렇게 참패로 끝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없구나라는 거 하나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안 하자는 거구나.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갖다 붙이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김민전 당선인의 어떤 이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김민전 교수 방송에서 제가 많이 뵈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신 분이다라는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권력자가 되시니까 무너지시는구나라는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요, 이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어떤 의견들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그 임기 초부터 감찰관은 이제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그럼 대통령실은 받는 거.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민정수석실이다, 또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을 이제 신설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제2부속실도 사실 이 대통령실 직책 개편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2부속실에 대해서 아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요. 또 대통령 부인께서 여러 가지 특히 어떤 민심 행보, 정책 행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실의 소통 강화, 그리고 또 사회 여러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피고 또 소통하고 그런 모습을 하려면은 제2부속실이 정식으로 필요하다. 네,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어떤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 의견을 뭐 엇갈리긴 하고 또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네.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국민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를 전담 보좌할 이 대통령 제2부속실 설치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4%,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26.9%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요. 이 응답자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68.1%가 제2부속실 설치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은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게 공식적인 보좌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부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최재형 목사 사건에서 비춰지듯이 비공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위험성들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2부속실 설치는 사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비서실 직제 개편을 통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여기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공식적 보좌기구를 통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에 이런 응답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에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전 정부 때는 사실 제2부속실이 있었는데, 대체로 있어 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없어도 된다 하면서 폐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제 부활론이 나오고 있고요. 왜 없앴다고 보십니까? 당시에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선된 직후에 영부인이라는 표현 자체 쓰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마찬가지로 영부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과거의 권위주의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정기관을 옥죄할 수 있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질적인 공약들을 내고 그 공약들을 실천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고 과거에 했던 공약들이 다시금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럼 민정수석실 부활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제2부속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불거졌다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바로잡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작 선후관계가 지금 제대로 밟히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좀 내용들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전에 사실 설치했던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좀 타당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